다 큰 자녀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아시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무심코 하신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한 진실을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숙님의 사연입니다. 이미숙님은 67세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35, 작은아들은 33입니다. 지난주 큰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큰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미숙님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들 왔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어?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아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35이에요. 회사에서 팀장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미숙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팀장이 뭐 어때? 엄마 눈에는 여전히 애기야. 밥은 제때 먹고 다니는 거야. 영양제는 챙겨 먹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걱정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이미숙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이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다 큰 자녀들에게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말들은 그들의 마음에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 큰 자녀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9가지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입니다. 박정호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호님은 71세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계십니다. 며칠 전 38살 된 딸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직하기로 했어요. 조건도 훨씬 좋고 하고 싶던 일이에요. 박정호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갑자기 이직을 한다고?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요즘 같은 경기에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가다니.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38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박정호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38이 뭐 어때? 아빠 눈에는 여전히 철부지야.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날 밤 박정호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호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딸아, 어제는 아빠가 너무 성급했다. 내가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겠지. 아빠가 믿는다. 딸이 밝아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알지만 이제는 제 선택을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는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라는 말은 자녀의 판단력과 성숙함을 모두 부정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걱정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말은 자녀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내가 뭘 안다고 그래입니다. 최영자님의 사연입니다. 최영자님은 63세로 의사인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지난달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적당한 운동과 함께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최영자님이 기분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엄마가 너를 낳고 기를 때부터 이 몸으로 살아온 게 몇십 년인데. 아들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의사로서 조언을 드린 건데요. 최영자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의사가 뭐 어때? 내가 아무리 의사라도 엄마 몸은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그 자리가 어색해지자 며느리가 중재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아들이 조용히 최영자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엄마 건강이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어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최영자님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전문성과 걱정하는 마음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은 자녀의 지식과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특히 자녀가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충분한 경험을 쌓은 경우라면 더욱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엄마 아빠 말이 틀린 적 있냐? 입니다. 김순덕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순덕님은 69세로 결혼한 딸 둘을 두고 계십니다. 지난주 큰딸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 교육 문제로 남편이랑 의견이 달라서 고민이에요. 김순덕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말대로 해. 사교육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니까. 엄마 말이 틀린 적 있냐? 딸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요즘은 교육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 말도 일리가 있고요. 김순덕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리가 있긴 뭐가 있어. 엄마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경험을 무시하는 거야.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제 아이는 제가 판단해서 키우고 싶어요. 그날 밤 김순덕님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소중하긴 하지만 딸에게도 엄마로서의 판단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틀린 적 있냐? 라는 말은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말입니다. 자녀의 독립적인 판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입니다. 이정수님의 사연입니다. 이정수님은 65세로 41살 된 미혼인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지난달 추석 때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카가 육아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수님의 아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라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게 좋다고 하더라. 이정수님이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육아를 안다고 그래. 애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조카가 어색함을 달래려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부 말씀이 맞아요. 요즘 육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날 이후로 가족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정수님은 뒤늦게 자신의 말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너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라는 말은 결혼 여부나 자녀 유무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미혼인 자녀에게 깊은 상처와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입니다. 조명희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조명희님은 68세로 34된 딸을 두고 계십니다. 딸이 최근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운동도 시작했고 식단도 조절하고 있어요. 조명희님이 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빠져야겠네.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했는데 살까지 쪘으면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딸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결혼은 또 다른 문제고요. 조명희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너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걱정하는 마음은 알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된 표현을 정당화하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입니다. 한복수님의 사연입니다. 한복수님은 72세로 36살 된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아들이 승진 소식을 전해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한복수님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늦은 것 같은데. 옆집 철수는 벌써 부장이 되었다던데.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너보다 빨리 승진하는 것 같아. 아들의 기쁜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저도 열심히 했어요. 회사마다 승진 속도가 다른 거고요. 한복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걸 그랬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더라. 아들이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승진한 게 기쁘지 않으세요? 그제야 한복수님은 자신이 아들의 기쁨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라는 말은 끊임없이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이런 비교는 자녀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고입니다. 신영자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자님은 66세로 결혼한 아들 둘을 두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큰아들 가족이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손주가 할머니께 안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아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신영자님이 서운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엄마 마음도 모르고 할머니를 피하네. 큰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아직 어려서 낯을 가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신영자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해? 할머니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데. 너도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 안 시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아이가 할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낯을 가리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며느리가 조용히 신영자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금방 따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마음도 모르고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을 자녀에게 부담으로 지우는 말입니다. 자녀도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8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입니다. 김금수님의 사연입니다. 김금수님은 70세로 39살 된 미혼인 딸을 두고 계십니다. 딸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딸이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김금수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가가 뭐가 중요해?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서 취미나 즐기며 살 거야? 결혼 생각은 안 하고. 딸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왜 자꾸 결혼 이야기만 하세요? 김금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혼자 늙어가면서 외롭지도 않아.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 거야. 딸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시는 행복과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라는 말은 자녀의 현재 삶을 부정하고 변화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입니다. 유옥부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옥부님은 64세로 32 된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아들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느냐 집을 사느냐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이 상의했습니다. 엄마, 전세 갱신을 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지 고민이에요. 유옥부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집을 사야 해. 전세는 불안하다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아들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 부담이 커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유옥부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다리면 뭐해, 더 오를 텐데. 엄마가 몇십 년 살아본 경험으로 하는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분명 후회할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상황도 좀 고려해 주세요. 저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말은 자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은 해주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피해야 할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미경님의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미경님은 73세로 세 자녀를 두고 계십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고 어른으로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윤미경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니? 둘째 딸이 답했습니다. 다른 집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고 어린애 취급하신다고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희 판단을 믿어주시고 존중해 주시잖아요. 막내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조언은 해주시되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엄마께 더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윤미경님이 뭉클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다 어른이니까. 엄마 역할은 곁에서 응원해주는 것뿐이야.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날 윤미경님은 자녀들과 진정한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큰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과 존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어려 보여도 이제는 독립적인 성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들의 판단을 믿어주고 실수할 권리도 인정해 주세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할 때도 자녀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그래, 대신 너를 믿지만 조심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해보세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누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